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587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87일 차. 네. 성공은 당신 것 166페이지죠. 위에서 5번째 줄 할 차례요. 네. 저는 이 원칙을 오래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5%에 대한 거는 이제 이 의료계에서 이 원칙은 의료보장 제도와 관련됩니다. 제가 오랜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은 이 제도에서는 절차가 대단히 번거로워 승인, 서식, 후속 서식, 기타 주기적 서식을 끝도 없이 요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의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비밀에 해당되는 것을 누설해야 했습니다. 진단 내용만 아니라 환자의 사생활까지 시시콜콜이 밝혀야 보험 청구 내역이 타당함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뒤에도 지급받기까지는 대단히 지체되었습니다. 치료 방법을 놓고 타당성이나 지속기간, 기타 온갖 것을 따지는 내용의 서신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료보험 조사관들도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이 종종 머리 기사로 떴으니까요. 썩은 사과 몇 개가 사과 상자 전체를 오염시키기 마련입니다. 참 대단한 그 일을 해도 그렇고요. 그 썩은 사과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휘말려 버리면 내가 같이 오염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썩은 사과 하나씩은 골라내는 거가 다른 많은 남아있는 사과를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참 근데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진짜 사업도 하지만 이렇게 이 수업을 듣잖아요. 듣는데 선생님은 끊임없이 썩은 사과라고 비교할 수 없죠. 썩은 사과. 예, 그 썩은 사과를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그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막 하는 그게 있으세요. 대단하시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일을 할 때 이런 썩은 사과 몇 개는 음, 뭔가 이제 내가 내 선에서 안 될 때 해결은 딱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요점은 받을 액수도 얼마 안 되는 지급 항목 몇 가지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관료주의적 괴롭힘을 견뎌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수금하는 일은 그 자체로 큰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수입원에 의존하는 많은 병원들은 다른 데다 채권을 넘기고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것에 만족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를 상대로 수금을 시도한다는 어마어마한 과제는 몇몇 채권 매입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시간 걸리고 번거롭고 잘못 걸릴 위험도 있고 간접비가 들고 서류 작업이 많고 불필요한 관료주의 절차를 끝없이 견뎌야 하는 일은 에너지만 소모하고 좌절을 줬고 솔직히 말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사업할 때 이런 사례가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5%에 대해서는 손을 떼고 회사에다 넘겨도 된다 그랬는데 끊임없이 이분이 이쪽을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는 거는 또 이제 다른 원인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럴 때는 딱 손을 떼는 거. 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완전 직접적인 게 아니라 밑에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본인이 자꾸 이제 그거를 떠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위에선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해주지 않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좀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 없거든요. 위에서도. 그 연결된 고리에서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에너지만 본인 에너지가 소모되고 좌절되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는데 나라 그래도 그거를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해결책은 차라리 무료로 진료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사고 날 때 저는 나이 많은 환자들을 무상으로 많이 진료했습니다. 호킨스 박사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대단하세요.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뜨개질한 스웨터나 멜론, 토마토, 그림, 깔개, 온갖 세간, 담요, 숄, 집에서 만든 사과파이나 초콜릿 케이크 같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 낼 수 있는 것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총 진료비의 약 5%에 달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탕감되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두가 행복한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행복한 쪽으로. 그러니까 그들도 진짜 못 낼 만한 분들은 그냥 본인들이 집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가 남고 장부 정리 수고가 줄고 계속 이렇게 이제 남으면 또 이제 장부에 막 화가 나죠. 왜 안 낼까, 뭐 할까, 이제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부수 업무 공간까지 줄어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는 돈 욕심이 없다고 평판이 났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돈 없이 욕심이 없다는 평판만 있으면 성공하기에 충분합니다. 의료계에서 어떻게요? 돈 욕심이 없다는 평판만 있으면 성공하기에 충분하다. 돈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은 거야. 아, 돈 욕심이 없네라는 느낌이 받는 게 그냥 그들을 위해서 진실성 있게 뭔가를 한다면, 흔들림이 없다면, 내가 이게 진짜 맞다면. 근데 내가 진짜 맞는다라는 게 내 밑에 내면에 뭐예요? 이게 그 신념 체계가 없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흔들림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욕심이 없다면, 돈 욕심이 없다면, 이건 뭐예요? 풍요로운 걸 내가 알았을 때 돈 욕심이 없어지는 거지. 그냥 그래 돈 욕심을 안 가져야지 하는데 돈이 없잖아. 뭐 어떻게 해야지 돈이 없잖아. 그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욕심이 없어진다는 건 돈이 그냥 풍요롭게 그냥 다 있다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에 대한 신념도 찾아야 되는데 정서적인 신념과 연결이 다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서적인 신념을 하나 찾으면 나머지 찾기가 쉬워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 가지라도 찾다 보면 정서적인 것도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다 연결은 되어 있어요. 연결은 돼 있어서 돈에 대한 부분들도 찾아서 다 적어 보셔야 돼요. 돈 하면 생각나는 게 뭔지. 돈 하면. 돈 하면 생각나는 여러 형태죠. 이번에 그 박사 자격증이에요. 박사 과정 졸업이 아니라 박사 과정 졸업이 아니라 박사 과정 수료예요. 수료했어요. 박사 마스터 과정도 내년에 또 있어요. 수료냐 또 마스터냐. 차이가 있거든요. 아직 수료 과정에서는 완전하진 않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다. 잘못 적게 되면은 혹시 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박사 과정에서 이제 그 6가지를 다 발표를 하셨는데 아직 제맥락들이 다 되신 건 아니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맥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거기서 본인이 상담을 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찾아보고 들어보세요. 찾아보고 들어보세요. 이런 걸 찾아보세요. 제맥락도 스님한테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돈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시는데 웃겨 죽겠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없으면 그냥 가져오면 다 내 거. 그죠? 근데 쓴 사람이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어쨌든 엄마의 돈에 대한 거 참 오랫동안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버는 거와 돈에 대한 그 이 신념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벌지만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으면 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쓸데없는 거가 쓸데없는 가만히 생각하고 10번 생각하고 의식이 달라진 상태에서 생각해 보니까 쓸데없는 거더라. 근데 내가 의식이 낮은 돈에 대한 의식이 낮은 상태에서는 그게 정당하게 해야 되는 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나 아빠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말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죠. 관점이 보는 관점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틀려서 이제 뭐큰 거를 뭘 할 때나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그때 여쭤보고 했었죠, 선생님한테. 그
이런 게 있는데 괜찮아 보이네요. 그랬더니 큰 돈 볼래? 작은 돈 볼래? 그러셔서 이게 작은 돈인가? 하고 이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안 하길 정말 잘했더라라는 거.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야 안 하길 잘했네.'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그때 예전에 참 몇 년 전이죠. 꽤 됐죠. 한 7 년, 6-7년 됐을 때. 7 년? 7년 됐을 때. 그때 여쭤봤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것도 진짜 큰 돈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는 혹시 인제 이렇게 인제 뭐 여쭤보는 거.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하죠. 예. 여쭤봐도 괜찮으니까 뭐 큰 거 그러니까 다 여쭤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돈을 어떻게 보면 뭐야 누가 빌려 달라고 그래. 그럼 뭐예요? 안 줄 생각하고 줘라. 안 받을 생각하고. 아니면 끊임없이 뭐예요? 거기에 신경 쓰고, 신경 쓰고, 신경 쓰고 그러기 때문에 빌려줄 때는 안 받을 생각하고 주고. 그죠? 빌려온 사람은 더 줄 생각하고 빌려오고. 관점이 틀린 거예요. 안 줘도 된다 했지 안 줘도 되지 이거 아니에요. 없애는 거예요. 지나가다 나중에는 다음 생에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돈이 턱턱 나가는 거. 온 세상에는요.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대요, 이게. 그래서 어쩌다가 뭐가 이상한 일이 생겨서 돈이 턱턱 나가는 일도 나는 억울할 것 같지만 기억이 안 나서 억울하다는 생각뿐이지 뭔가 전에 내가 그렇게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억울할 게 없다라는 거죠. 알고 나면. 지금 요것만 보면 억울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그런 경우 참 많죠. 내가 의식이 높아지면서 내가 일 에너지, 일을 많이 열심히 해서 일 에너지를 높여 놓고 한 생 끝나기 전에 일 에너지와 선업도 쌓아 놓고 선업조차도 없는 상태로 돼야 되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악업보다는 선업을 쌓아야 되고 선업을 쌓을 때 말로 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위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인제 업이 있으니 그것들을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니까 야 말로 생각으로 업을 엄청 쌓은 거예요. 많이 쌓았더라고요 악업을. 그래서 아이고 친절하고 감사하고 아이고 친절하게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엄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쌓아 놓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것도 뭔가 주변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것도 선업을 덜 쌓아서 많이 쌓아 놓는 거죠. 내가 주변 사람들 많이 돕는 거, 봉사할 수 있는 거. 그쵸? 봉사할 수 있는 거. 그렇다고 내일 안 하고 뭐 하고 그것만 하고 이거는 뭔가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일도 하면서 하고 같이 한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내일도 하면서 하면은. 그래서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다 쌓고 나면 일과 선업도 쌓고 뭔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이 의식 공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 지금 이 생만 보면 별로 뭐 그래요. 근데 이 생이 아니라 다음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엊그제 친구 만났을 때 "있잖아. 이 생이 아니라 다음 생도 연결이 돼 있어서 남편하고도 좋은 관계가 되어야 돼."라고 얘기하니까 "다음 생도 있다고?" 하면서 "그래. 불교에서 윤회설 있잖아." 이제 "아이고 지겨워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기 때까지 저보다 뭐 저랑 이제 친구니까 여태까지 탔는데 지겨운데 또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점점 친구를 또 인제 갈 때마다 서울 갈 때마다 만나고 그래서 또 좋은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겨워라는 다음 지금 앞으로 살 것도 20-30년 더 살 거 아니야. 그렇지 야. 100 살까지 살 수도 있어. 그러면 100 살 100 살 넘을 수도 있어. 아니 안 그래도 엊그제 그 뭐 102살 되신 어떤 그 박사님 있더라고요, 강의. 그 뭐야 우리 같이 일하시던 분이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왜 이게 안 나오지? 그분이. 어 그 어쨌든 102살 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강의를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했다고 얘기를 하길래 유튜브 찾아보니까 있는데 성함을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 이모식이
사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가치가 진짜 가치 쪽에다가 두니까 엄청 자기가 뿌듯하다라는 거. 당장 뭐 삼성, 그쵸? 선미님 들으셨죠? 연주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예. 들었는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진짜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일이 있을 때, 두 가지 일이. 삼성에서는 차도 대절을 해가지고 페이가 정말 많은데 강의하러 가는데 그런 곳이 있고 본인의 뭐 동창들인가 해서 뭐 연결되어 있는 또 이렇게 강의를 해서 알릴 수 있는 분들하고 가는데 여기 페이도 작고 김형석 교수님, 예, 102살이시래요. 102살. 근데 강의를 하신다는 거. 그래서 102살인데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김형석 교수님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이분이 막 강의를 하는 게 있는데 가치를 어디다 두냐. 그러니까 당장 돈이 많은 곳에 가치를 둘 것이냐. 돈을 많이 받고 나를 모시고 오고 하는 거야. 너무 감명 깊더라고요. 저도 이제 전에 들었는데 우연찮게 강의를 들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돈은 좀 작지만 이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전해서 그 다음 파장이 일어나는 곳에다가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가셨다 오셨는데 여길 취소하고 삼성에 여길 갔다 왔는데 너무 마음이 뿌듯하더라. 가치가 더 큰 곳에다가 둔 거죠. 당장 돈이 큰 게 아니라. 그런 가치를 따진다는 거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102살까지 건강하게 강의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보다 100살이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 아파서 그냥 막 아유 이번에도 제 친구가 17년 동안 암을 유방암이었는데 전이 되고 그랬다가 17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고향으로.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아파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안타깝죠. 17년 동안 암이라고 아는 순간부터 고통 속 지옥이죠. 고통 완전 지옥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느니 진짜 내가 건강하고 수명은 정해져 있다. 죽을 날은 정해져 있대요. 그럴 때까지 내가 최대한의 에너지, 의식을 높이는 거, 일 에너지를 높이고 선업을 쌓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여태까지 뭐요? 전에 뿌렸는 거 가지고만 사용하고 나면 다 썼어요. 전에 적금 들었는 거예요. 전에 기억 안 날 때. 근데 나도 모르게 타서 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타서 쓸 게 없어. 전에 적금을 안 들어놔서. 타서 다 써서 했는데 또 적금을 이 생에서 타서 쓰지만 적금을 들어야 돼요. 적금 들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쓸 게 없더라. 지금 많이 쌓으셔야 돼요. 일 에너지도 일도 네, 좋은 업으로 다 쌓아놓고 그러면 딱 그 가기 직전에 그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다음 생에 연결이 돼서 막 일 에너지랑 최대한 마음껏 높여놓고 난 상태에서 딱 태어났는데 뭔가 내가 일을 탁 잡았는데 잘 되는 거. 그럴 때 또 이제 교만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공부 에너지도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또 공부할 마음이 탁 생겨서 공부에 이게 감사하고 그래 내가 뭐 지금 벌고 있는 게 많던 적던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내 기준에서 작고 크고죠. 그냥 감사하라는 말씀 전에 또 그죠. 그 감사하라는 거,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욕심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돈 욕심이 없다는 게 어디다 가치를 두셨느냐라는 거죠. 돈을 안 벌어 싫어 돈 없어도 돼 이게 아니에요. 돈 없어도 돼는 뭐예요? 돈에 걸려 있으신 분들이고 어느 쪽에다 가치를 두셨느냐라는 거예요. 네, 제가 한때 살았던 작은 동네에서 가장 성공한 정비공 프리츠는 맨날 자기 아내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저준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거저준다고. 다들 그가 너무 적게 청구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제가 어느 카센터에 가면 무슨 부품을 다 교체해야 하니 200달러는 들 것이라고 할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프리츠에게 차를 가져가면 그는 강한 독일식 억양으로 그 부분을 완전히 반대로 구부리고 틈을 바짝 조일 거니까 2달러 80센트 들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인정하건대 저는 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는 제게 연료 분사기 새 것을 통째로 250달러에 팔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가져가면 그는 공짜로 고쳐줄 때가 많았습니다.
선이 헐거워진 것뿐이네요. 라는 식이었습니다. 어느 카센터에 갔더니 새 연료 펌프와 분사기로 교체하려 든 적이 있었습니다. 프리츠는 이랬습니다. 연료 탱크 상태가 안 좋네요. 물이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탱크를 비우고 새 연료를 넣어줬고 저는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는 하루 일에 만족하며 잠자리에 들었고 그의 고객들도 그랬습니다. 그에게 차를 맡기려면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경쟁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이 아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쪼을 건 쪼고 그냥 뭔가를 채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근데 다 모른단 말이에요. 이쪽에. 모를 때 뭔가 더 받는 거. 이거는요. 내가 몰라도 그 상대방이 하는 그 에너지 때문에 알게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안다는 거죠. 해놓고 내가 두려워서 연락을 안 해요. 내가 두려워서 연락을 안 하게 되고 그 에너지 때문에 찾아오는 내가 찾아가는 거라면 내가 못 찾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두려움 때문에 내 두려움, 근원의 두려움이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손님이 오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다. 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잡고가 아니라 뭔가 나를 위해서 진실성이 있다는 그 진실성이 에너지로 인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신념을 찾아야 해요. 신념을. 그래서 모든 걸리는 거는 다 내 거라고 했죠. 지나가는 사람이 막 욕을 했을 때 나한테 상관이 없으면 안 걸린다. 그런데 나한테 하는 거야? 기분 나쁜데? 아마 화가 난 일이 있었을 때 그걸 딱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막 싸우는 경우 막 있죠. 길거리에서.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 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이다. 두려움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했을 때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도 그렇고 두려움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는 해결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해결할 곳이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희소식 아니에요? 해결할 것을 해야지 해결하지 않고 두려움, 백을 그대로 갖고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은 현재의식에서는 다 될 것 같지만 무의식에서 두려움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늦게 되는 거죠. 늦어져요. 지연이 돼요. 그게 이 생에서 끝날지 다음 생에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 반면에 프리츠는 골치 아픈 고객이 있으면 그런 고객에게 자기는 불평 많은 사람, 요구 많은 사람, 압력 넣는 사람, 성질 고약한 사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책 잡는 사람에게 낼 시간은 없다고 바로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픈 고객이 있으면 이런 분들한테는 시간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손님이 왜 필요하죠? 골치만 아픈데 이러곤 했습니다. 저는 그가 수익성 좋은 일을 거절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프리츠에게는 사람 좋은 고객들만 왔습니다. 마지막 5%를 위해 죽도록 고생하는 것은 자신이 없고 나오죠. 자신이 없고 성과가 부족하고 탐욕스럽고 생각이 짧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없는 건 내 두려움을 갖고 근원전에게 내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되는데 진실성 있게 친절한 거와 내가 두려워서 저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떨까 어떡하나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친절한 거랑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진짜 진심으로 친절한 거.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딱 얘기하는 거.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데 붙들고 있는 거는 친절한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붙들고 있다라는 거. 여기 다 나와 있는 그래서 성과가 부족하거나 성과는 자신감 없는 부분들이 되게 크죠. 성과도 연결이 될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피해 망상적이거나 의심스럽고 하거나 불신하는 고객을 다 버려야 합니다. 피해 망상, 피해를 막 봤다라는 부분들. 의심스러워하거나 불신하는 고객.
요새는 안 들어오시네. 예전에 제가 진짜 처음 사업을 할 때 진짜 딱 한 번 회사에다가 얘기했다가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 피부 상태가 되게 안 좋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걸 이제 못 하겠다 그러더니 막 저도 모르는 회사에다 얘기를 해 갖고 막 이렇게 그 반품하고 그러셨던 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잊어버렸는데 다시 연결이 돼서 오셨어요. 잠깐 공부하고 또 오셨는데 또 안 계시네. 요새 안 보이네. 그 패턴적인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 근원에 그렇게 했던 행동 자체는 근원에 안 없어지거든요. 그럼 본인이 인제 그렇게 막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근원의 신념이 인제 재맥락이 돼서 뭔가 찾아지지 않는다면 근원의 신념을 안 바꾸면은 안 바뀌어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그랬던 행동 자체가 그 근원의 그거를 잡아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순간 인제 단타 막 뭔가 이렇게 이득에 의한 어떤 움직이는 막 '진짜 이게 왜 그러지?' 뭔가 이렇게 진실성 있게 진짜 대하는데 당황스러워 되게 엄청나게 당황스러웠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근원의 그 성격보다도 근원의 그 인격? 인격적인 부분들이 있죠. 인격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죠. 그래서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들은 소송을 일삼거나 큰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 주든 한술 더 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호킨스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그들도 진정성이 있다면 진실성이 있다면 뭔가 이게 왜 그럴까를 해결을 서로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 경우 진실성이 없다면 똑같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처음에 믿으라고 말씀을 믿으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뭐지? 정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조건 없이 뭔가 말씀해 주시는 그 느낌을 저는 알았는데 내가 사행심이 있으면 사행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믿어라, 믿어라 하는데 어떻게 다 믿냐는 거죠. 근데 내가 뭔가 진실성이 있으면 그 진실성 있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믿게 되는데 내가 사행심이 많아. 뭔가를 내가 욕심을 부리고 사기칠 마음이 많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을 믿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사기성이 있나 없나가 정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진실성 없는 상태를 세상 사람들에게 덮어 씌우고는 그들도 뭐야? 본인이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상대방한테 덮어 씌우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들과 똑같다고 넘겨짚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런 사기성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된다. 내가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만나게 된다는. 근데 내가 진짜 진실성이 있다면 진실성 있게 다가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공부하면서 세상 살면서 엄청 중요한 부분들이 호킨스 박사님이 이게 어떤 뭐 카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어떤 국한된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시는 모든 것들 내 자신 자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작은 가게 뭐 직원으로 있던 내가 운영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누군가를 만나던 교회를 다니든 무엇을 어떻게 하든 내가 진실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진실성이 있다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걸리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다는 건 거기 안에 비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고 진실성 있으면 행복하고 기쁜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